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오늘도 자유한국당에서 화제를 대상으로 한 논평을 냈는데 좀 자극적인 표현이 나와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뭐 다 어떤 뭐 음모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홍준표 대표가 조선일보를 향해서 혀를 차면서 조선일보가 졸지에 홍 대표 표현에 따르면 좌파 찬양 언론으로 돼버렸는데요. 예. 보수적인 논조를 보이던 조선일보가 여야를 같이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약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부적절한 홍 대표의 언론과는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요. 연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SBS도 뺏겼다, 부산의 KNN도 뺏겼다고 해서 당시 언론사로부터 홍준표 대표인 적이 없었다라는 반응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조선일보를 향해서 찌찌찌라고 했는데 이는 이제 해석하자면 뺏긴 건 아니지만 좀 우려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 연차 내에서 방송, 지면, 인터넷 매체까지 다 권력에 접수당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언론에서 좀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면 뒤에 무슨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당의 투톱이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예. 뭐 이런 일에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악마는 디테일에 예. 로 잡았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예, 유명한 표현인데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현수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지역구인데요. 사진이 오른쪽에 있고요. 현수막 내용은 최저임금, 물음표, 세금 322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세금이 322조 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실제로?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자 밑에 검은 글씨로 작게 써 있는데요. 2050년까지입니다. 예. 2050년까지 누계에서 322조 원이 든다는 주장을 2050년까지는 아주 작게 표현을 해서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면 잘 못 보게 해놨고요. 무슨 뭐 저 보험계약서 맺을 때 주의사항 적어놓듯이 그런 거의 안 보이게. 약관처럼 예.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은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에서 만들어서 사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보는 현수막은 대구에 걸린 현수막이고요. 역시 322조 아주 작은 글씨로 2050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광주에도 똑같이 저렇게 최저임금 322조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근데 2050년까지 322조는 그건 맞나요? 그래서 근거를 알아보려고 저 문안을 만든 홍보본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책위 발언 중에 나온 것을 토대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찾진 못했었고요. 한 의원에 따르면 모 의원이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면 2050년까지 322조 원이 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근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조금 약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지원은 3조 원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정치에 하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노량진역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세금 폭탄 공무원 증원 32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위치가 정확히 노량진역 앞입니다. 저기 시험 보는 공시생들이 많잖아요. 예, 공시생의 전국 최대 밀집 지역인데요. 예, 예.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327조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한 건데 저거는 뭐 이렇게 조자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건 뭐 2000 몇십 년까지 그건 아닌가 보죠? 저기도 좀 확대를 하면 글자가 좀 깨져서 그런데요. 2050년까지입니다. 저기도. 예. 저 수치는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처에 의뢰를 해서 수치를 낸 건데요. 기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수치 자체는 2050년까지이기 때문에 17만 4천 명을 증원했을 때 저 정도 든다라고 예. 나온 수치입니다. 예. 다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무원 뽑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선전전이 역효과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장수 잘못했겠다 그 얘기군요.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에 따른 야당. 오늘 많이 나온 얘기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의당이라면서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정의당 당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것은 올 초에 이정미 대표가 일부 당원들 또 지지자들과 함께 저렇게 극장에서 1987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지인의 초청으로 다혜 씨가 와서 이정미 씨를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밝혀졌습니다. 예. 정의당에서도 이 다혜 씨가 당비를 내는 정의당 당원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고요. 딸은 정의당인데 당정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와 자녀가 지지 정당이 다른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예, 예. 대통령과 딸이 지지 정당이나 딸이 소속 정당이 다른 것은 보기 좀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예. 그 대선 때 왜 아버지 지지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예, 5월 9일 대선 전일인 5월 8일 광화문에서 다혜 씨가 아버지를 지지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저렇게 유세에 나와서 같이 지지하기도 저 했었고요. 때는 정의당원이 아니었나요? 예, 만약 저때 당원이었으면 소속과 투표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남해당 생기는데 후보를 지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대선 이후에 정의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요 이슈에 대해서 크게 입장이 다르진 그렇죠. 않습니다. 예, 예. 정의당에서는 우리가 보다 실천적이어서 실천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에 많이 가입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아, 그 사이에 또 깨알 홍보를 하는군요. 정의당에서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강추위는 내일 출근길까지 이어집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는 영상권을 회복합니다. 예. 끝나고 소셜 라이브 있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팩트체크 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대영 기자하고 안나경 앵커하고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거짓 뉴스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그렇습니까? 시간을.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짓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지만 갈 곳에 없고 헤매지만 갈 곳에 우리들은 알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큰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는 수고하셨습니다. 3주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네, 3주인데요. 최근에 좀 밀렸습니다. 밀렸어요? 네. 아까 내가 뭐 할지는 안나경 앵커한테 물어봐서 알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죠. 예, 요즘에 특히 뭐 평창 올림픽 다가오면서 올림픽 관련 내용도 많고요. 예. 북한 관련 내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그 단일팀 만드는 거라든가 아무튼 북한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흠집을 내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는. 그것이 이제 가짜 뉴스로 나타나는 건데 정말 그 가짜 뉴스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탄핵 정국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거의 요즘은 팩트체크를 가짜 뉴스를 밝혀내는데 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팩트체크가 원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기도 하니까 네. 예, 팩트체크로서는 할 일이 많아지는데 네, 가짜 좋은 뉴스를 하루 종일 보니까요. 예. 생각이 약간 혼미해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돌려대면 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 넘어갈 수 있죠. 예. 아직까지도 태블릿 PC가 뭐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심해서 예. 아까 안나경 앵커가 부분만 소개했는데요. 예.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현송월 처형설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래요? 예. 단독 공개. 예. 그래요? 문건을 하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왜 팩트체크에서 안 하고 소셜 라이브에서 하죠? 소셜 라이브 독점 공개입니다. 그래요? 어딘데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있고 싶어도 지금 제 목소리 때문에 불편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예. 뉴스하면서도 내내 좀 죄송했는데 일찍 사라지겠습니다. 빨리 잘 회유하십시오. 예, 예. 자, 예.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국정 그러면 공개를 맞이할 준비가 네. 됐습니다.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나경 앵커가 이제 진행을 해주시겠지만 바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렇죠. 바로 들어가야죠. 저 이게 항상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세우는지. 저희는 아날로그 팀이라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잘 됐네. 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됐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대영 기자가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희가 독점 공개할 내용입니다. 현송월 총살, 가짜뉴스는 어디서? 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좀 풀어주실까요? 네, 그 전에 독점 공개. 저희가 사실 3주에 한 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 네. 17일 날 하기로 돼 있었죠. 17일인가요? 네. 네, 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반 전이었는데 네. 그날 일단 팩트 체크가 죽었어요. 맞아요. 아이유 씨가 아이유의 출연으로. 출연으로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서 팩트 체크가 빠지는 김에 소셜 라이브도 좀 하루 좀 쉬면은 일찍 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그날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소식이 많아서 맞아요. 우리 강버들 기자하고 저기 있는 최승기 기자가 조정을 해줬죠. 조정을 해줘서 네. 그날 저희 회식했습니다. 자,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영상부터. 이거 소리가 2013년도에 총살당해서 죽었잖아요. 현성을. 무슨 뭐 음란물 만들었다가 10명이 공개 총살당했다고 뉴스에 다 났잖아요. 그때 그 가짜 뉴스가 있었죠. 가짜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 센 신문이 보도한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아시겠죠? 현송월이 유령으로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잘해줘야 된다라는 유령이 이제 돼서 왔다. 농담인데 핵심은 이게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박형준 교수가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가짜뉴스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언론이 언론에서 보도를 신문에서 한다. 보도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과연 어디까지 가짜뉴스로 볼 것이냐. 그러게요. 이런 궁금증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매일 가짜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그 네. 개념 정리를 좀 네. 대강- 가짜뉴스와 오보. 대강의 가짜뉴스의 범위를 한번 정해놓고 네.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언론학계에서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어디까지 볼지. 네. 그래서 좀 좁게 해석하는 쪽은 언론의 형태를 빙자해서 생산해내는 뉴스들은 가짜뉴스. 네. 그러니까 뉴스가 아니죠. 네.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고 반면에 기존 언론사의 보도인데 사실관계가 틀리면 오보 또는 거짓 보도, 허위 보도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좁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CNN을 가짜뉴스라고 지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그 개념은 가짜뉴스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언론 매체가 아니라 그 언론 매체도 포함이 되고 언론 매체가 아닌 곳에서 사실 아닌 보도를 하는 것도 네. 가짜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중첩돼서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 혹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그 개념을 분류하는데 뭔가 의도성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어떤 목적성 네. 이런 것들도 판단은 되는데 그 역시도 오보가 혹시라도 어떤 의도로 했느냐를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기존의 기성 언론에서 보도한 것도 사실이 틀리면 가짜뉴스다 네. 라고 지칭하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고요. 또 넓게 봐선 그렇지만 좁게 봐서 일부의 언론의 형식을 빌어서 만들어내는 네. 거짓 정보들도 가짜뉴스라고 보는 것도 틀리지 않고 정리가 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을 좀 볼게요. 네. 오늘 독점 공개할 문건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정원 문건이라면서요. 네. 네. 자, 제가 이쪽에 가운데로 좀 네. 갖고 와서 오늘도 붙여가면서 네. 아날로그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13년 8월 29일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김정은의 옛 애인 등 10여 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고 돼 있죠. 여기 가수, 무용수 등 유명 예술인이 나와 있고 현송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현송월이 총살됐다라는 네. 게 이제 2013년 8월 말
9월 다 돼서 이제 나온 소식들인데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많이 아껴놨습니다. 사실 17일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방송이 안 돼가지고 네. 총 4장짜리의 문건이 있습니다. 네. 이 문건이 빨리 보여주실까요? 궁금해요. 붙이죠, 뭐 바로. 네. 자, 이 페이지. 자, 3페이지.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붙일까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자, 얼굴까지 있어요. 네. 자, 이게 그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목은 김정은 시대 신처형법 기관총 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제목으로 최근 북한 유명 예술단 단원들이 집단 처형이 됐다. 이게 2013년도에 네.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2013년에 작성된 문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출처나 네. 제공자는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어. 하지만 국정원에서 당시에 작성했던 문건이고 이 문건이 이후에 많은 보도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최근 중국, 일본 등의 해외 체류 북한인들 사이에서 김정은과 북한 최고 예술단들에 대한 매우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함. 그래서 소문의 내용은 8월 중순 퇴폐 혐의로 10수명을 처형시켰다. 네. 라는 거고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유명 예술단 단원들이라는 것이다. 네.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현송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처형당한 인물들은 그야말로 북한 최고이자 유명한 예술단원들인 은하수 관현악단과 왕재산 예술단 소속 단원들이라고 함. 물란한 사생활로 네. 처형당한 이유가 지목이 됐대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공포에 떨었다. 특히 잔인하게 죽였다는 건데 김정은의 복잡한 여자 문제 등 사생활을 유포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네. 자, 그 뒤에 보면 이건 제가 이제 읽기가 좀 민망한 내용들이 나와요. 8월 초의 어느 날 밤. 이게 8월 초라는 게 이제 다 2013년도의 일들입니다. 네네. 보이부에서 평양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은하수 관현악단 및 예술단원들의 네. 집을 불시에 수색했는데 집안에서 다수의 한국 및 외국 영화의 포르노물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뭐 외국 성경책도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자기들끼리 촬영에 CD로 제작까지 했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현송월 얘기는 아직은 안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첫 페이지에 쭉 네. 있고 그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현송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보면 아까도 제가 짚었지만 무슨 소문도 돌고 있다, 소문도 있음 이런 식으로 약간 있었다고 함. 네, 좀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뿐더러 다 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 무슨 설설설 카더라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 문서가 작성됐다는 것 자체가 또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북한의 고급 정보를 입수하라는 네.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그러게요. 이런 문서를 작성했다는 거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현송월은 여기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나오네요. 이제. 네. 이제 중간쯤에 나오는데 자 요쯤 나오네요. 그죠? 김정은의 옛 애인 현성을 포함 설도 유포되고 있어서 네. 배경에는 처 이설주가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 네. 여기도 또 네. 이렇게 있군요. 네, 그리고 현송월에 대한 소개가 쭉 나가고 현송월의 처형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좀 살벌한 얘기도 있어요. 보위부에 끌려간 지 며칠 되지 않아 모두 총살이 됐다. 네. 또 총살장에 입장할 때 모두 재갈을 굴려서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게 하였다. 일반적인 총살장과 달리 기관총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네. 있습니다. 하지만 다 사실을 명시한 게 아니라 했다고 함, 있다고 함, 그러니까요. 돌고 있음, 하달되었음, 충격을 받고 있음, 소문이 돌고 있음 이런 내용들이죠.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정도인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근데 결국엔 아까 유시민 작가가 표현한 대로 정말로 이제 유령이 돼서 현승월이 직접 그러니까요. 의도했다는 거를 네. 증명하면서 왔잖아요. 네. 네. 여기 지금 사진까지 있잖아요. 네. 처형설 예술인들의 모습, 그래서 현송월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까지 해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선일보의 8월자 보도인데 문화일보의 12월자 보도가 있습니다. 네. 같은 해 12월에 나온 거죠. 12월자 보도에 국정원이 북은하수단원 가족 앞에서 기관총 난사 처형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 어디서 확인해줬냐?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사실을 확인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네. 익명의 관계자가 사실을 확인했다는 걸 인용 보도하는 형식으로 국정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문서는 그 전에 네. 그 전에 작성이 됐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을 국정원이 왜 외부로 알리려고 한 걸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박근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이런 작성을 했던 문건들인데 당시를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네. 북한의 공포 정치 혹은 체제에 우리가 우월하다, 네. 그쪽이 열등하다라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이념적으로 뭐 어떤 목적성을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네.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뭐 동기야 이제 정확히 얘기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오보임에 드러났고. 이런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것. 네. 우리 세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화나는 그러니까요. 포인트죠. 네. 라는 점에서 제가 이건 한번 보도할 가치가 있겠다고 네. 해서 본방송이 아닌 독점 공개로. 소셜 라이브 라이브에서. 독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키워드에 한마디로 좀 줄여보면 네. 국정원이 키운 현송월 총살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정원이 키웠고 국정원이 대형 오보를 냈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것도 보면은 저에게 또 뭐 상관없습니다. 네. 사실을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현송월 그 대형 오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화나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화가 나죠. 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버젓이 떠돌아다녔는데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요.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느냐라는 건데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두 번째 넘어가죠. 키워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평화 올림픽 흠집내는 가짜 뉴스. 오늘 저희가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가짜 뉴스들을 저희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COR. 오늘도 저희가 팩트체크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COR과 관련한 가짜 뉴스들 네. 오대영 기자가 한번 정리를 네. 해볼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영문 9호라는 거잖아요. COR이. 그래서 이번에 그 약자로 우리가 COR을 쓰게 됐는데 COR은 영문 국호다. 북한의 영문 국호다. 영문 9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R은 COREA로 썼는데 요걸 앞 글자를 따서 COR로 한 것이다. 네. 라는 그리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아니었잖아요. 판명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걸 자세히 당일날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네. IUC에 이메일을 보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IUC에서는 오히려 네. 자, Dear Fact Check Team, 팩트 체크 팀에게 네. Thank you for your email. 이메일 보내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 좀 해주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네. COR은 프랑스어에서 저희가 그렇죠. 이거 설명을 해드렸던 거잖아요. 네. 팩트체크하면서 이거 프랑스어에서 꼬레? 꼬해. 꼬해? 네. 저는 불어를 못 하는데 하여튼 프렌치. 프랑스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어에서 비롯됐고 네. COR은 KOR. 죄송합니다. KOR은 한국이다. 네. 한국을 위한 그 약칭이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COR은 선택이 됐다. 왜 선택이 됐냐면 네. 구별하기 구별하기 위해서 단일팀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네. 것이다.
어떤 목적이냐면 네, 공식 발표, 어, 공식 발표 발표나 그리고 점수, 그렇죠 점수 결과, 그리고 결과 같은 집계 같은 네. 것들을 다른 그 KOR과는 구별하기 네. 위해서 그리고 북한 대표팀과 구별하기 위해서 COR을 COR로 불어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는 네. 굉장히 실무적인 이유를 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유와 이런 목적을 다 누락한 채 COR은 북한의 국호다. 그래서 이거 평양올림픽이다. 네. 라는 주장을 저는 이 이메일을 저희 팀원이 받았는데 이걸 제가 전해받고는 굉장히 낯뜨거웠습니다. 네. IOC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요. 정작 IOC는 이렇게 중재안을 내서 COR을 채택했는데 북한도 수용했고 우리 정부도 수용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가 COR은 북한 국호이고 그래서 평양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그러니까요. 라는 주장을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사실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다, 낯뜨거운 일들이 몇 그럼요.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평화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그럼요. 주장하는 것들도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고 이걸 일종만 찾아보면은 이거 사실 아닌 거 알 네. 텐데라는 건데 뭐냐면 태극기와 애국가가 사라진다.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평양 올림픽 얘기를 합니다. 근데 IOC의 개막식 규정을 한번 보면 이게 자세히 보면 팩트 시트라고 돼 있는데 그 IOC는 헌장이 있어요. 우리를 네. 치면 헌법이에요. 네. 그 헌법 밑에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면 법률이죠. 그런데 IOC 헌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규정들을 특히 오프닝 세레모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개막식과 관련된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외 없이.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개최국의 국가를 연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최국의 국기도 이때 개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백하게 나와 있군요. 이건 1, 2, 3, 4 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는 한반도기만 하고 할 안 거야. 하고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 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건 꼭 그냥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네. 의무 규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보지 않고 태극기가 사라지고 애국가가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평양 올림픽을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그것도 네. 좀 답답한 일이죠. 이런 거를 쉽게 뭐 찾아보기가 어렵나요? 어떤가요? 이건 IOC에 얘기하면 금방 받을 수 있고요. 네. 심지어 IOC의 뭐 하위 기관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결국은 첫 번째 모르거나 그거보다는 모르고 싶거나. 두 번째는 모르고 싶거나 네. 세 번째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네 번째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나 라는 건데 저희는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요. 다 찾아내요. 답이 있는데. 네. 감히.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 규정대로 하면 주경기장에는 한반도기와 오륜기가 대회 끝날 때까지 걸려 있습니다. 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네. 네. 종목별 경기장에는요, 오륜기와 평창올림픽 엠블럼, 그리고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전국에도 걸려 있어요. 우리 종목은. 네. 그리고 단일팀이 하는 아이스하키 경우에는 한반도기로 바뀌는 거죠. 네. 애국가 연주됩니다. 울려 퍼지죠. 사라지나요? 안 울려 사라집니다. 퍼집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 팩트체크에서 다뤘던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해볼까 봐요. 네. 한반도기 관련해서 이건 여기다 할까요? 네, 백과사전 장면에도 캡처를 네. 해왔는데 오늘 했던 내용은 뭐냐면 한반도기가 조총련이 만든 거다. 조총련 깃발이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많이 잡아냈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이게 시작됐구나라고 딱 밝혀내진 못했어요. 이 설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은 거짓인데 네. 어떤 이유로 거짓일까라는 걸 명확하게 오늘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총련 얘기가 대강 이런 맥락에서 나왔겠거니 하는 것들은 추정할 수가 있는데 1980년대에 조총련과 우리의 이제 민단이라고 있는데 네. 양대 그 단체에서
관련해서 뭐 우리 응원단을 꾸리자, 깃발을 어떻게 하자라는 논의가 좀 일부 있었고 네네. 그 중에서 좀 해프닝성으로 한반도기를 조총련이 먼저 제안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네. 아무런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모락모락 나온 얘기인데 이게 두산백과사전이에요.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백과사전인데 자, 두산백과사전 지금 들어가서 아니면 검색어에 한번 쳐보시고 네. 한반도기를 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기는 제11회 아시아 경기 대회에 남북 한 단일팀을 구성을 위해 논의하던 1989년 남북 체육회담에서 합의가 됐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보자. 이게 지금 바뀌기 제가 바뀐 거를 출력해 온 네, 거거든요. 바뀌고 나서의 네. 장면인 것 같아요. 바뀌기 전에 아까 제가 방송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조총련과 민단이 네, 맞아요. 합의하여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 그 내용을 취재해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오후 점심 먹고 바로 연락을 했는데 오후 늦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관련해서 기사들도 그렇게 나가고 특히 이 조총련 깃발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 두산백과사전 바뀌기 전 버전 그 버전을 이용해서 이런 근거로 삼아서 이런 주장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은 두산백과사전에 혹시 뭘 근거로 어디서 그거를 처음에 그런 내용을 실은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그 내용은 좀 확인하는데 수일이 걸린다. 그래서 당장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수일이 걸린다 그랬는데 몇 시간 안 돼서 사실을 내용은 확인해 보니까 바로 내용이 틀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팩트체크팀이 이제 백과사전까지 수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 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뿌듯했습니다. 네, 백과사전 고쳐져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제가 바뀌기 전에 버전을 어딘가에 올려드릴게요. 네. 아까 저희 방송에서 올리면 또 그거 가지고 이제 퍼져서 네, 또 가짜뉴스에 악용될 또 수 인용할 수도 있어요. 네, 방송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 관련한 가짜 뉴스들, 거짓 정보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올림픽 11일 정도 남았나요? 네, 이제 오늘 지나면 10일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 사이에도 또 숱한 가짜 뉴스들이 있을 경우에는 팩트체크팀의 매의 눈으로 잡아내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런 거짓 주장들은 그러니까요. 오히려 가짜 뉴스. 발등 찍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렇게 퍼뜨리는 건 결국은 정치적인 의도 그리고 다수가 믿지 않더라도 네. 소수만이라도 믿게 만들려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면 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가짜뉴스가 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네. 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소비 속도와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내에 급속도로 퍼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짜뉴스를 악용하고 또 그 가짜뉴스를 이용함으로써 뭔가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렇죠. 뜻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빠른 만큼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이런 것들 네. 평양올림픽 주장 이런 네. 것들은 좀 한 발 앞서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이제 소셜라이브 언제 또 찾아볼까요? 3주 뒤에 이건 뭐 장우원 기자나 저기 있는 최승기 기자가 불러주는 대로 다음 달 19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19일 일단은 설 연휴 지나고인가요? 지나고네요. 지나고예요, 그게? 네, 지나고입니다. 3주째가 그 주에 19일이면 아마 월요일이죠. 네. 그 주가 설 연휴 아닌가요? 아무튼 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3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저기 PS 다 쓴대. 그래서 PS가 뭐냐고? PS는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데 저렴하고 가공성이 뛰어나. 근데 내열성이 떨어져. 감이 잘 안 오지? 도시락 뚜껑, 일회용 숟가락, 컵라면 용기, 바나나 우유통, 요거트 통도 PS야. 근데 이 얘기 왜 하냐고? 봐봐. 60도씨에서 환경 호르몬이 1이라면 95도씨에서는 10이야.
근데 우리가 마시는 커피 최적의 추출 온도가 92도씨야. 보통 뽑고 바로 컵에 담아주는데 한경으로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 근데 이 PS를 왜 쓰냐? 싸니까, 소치! 그리고 구하기 쉬우니까. 근데 말이야, 한 시민단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대만에서는 PS 뚜껑을 PP 뚜껑으로 바꾸기를 권고했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커피 지금 마시러 갈까? 한번 확인해봐.